여러분, 회사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몸열감을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정호공장에서 16년을 일했습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일했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동기보다 먼저 계장으로 진급했고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 생산 책임자가 됐습니다.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능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노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영진과 갈등이 생겼고 몸열감 앞에서 이 남자는 사표를 던집니다. 46살.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남자가 어머니 집에 갑니다. 사무실이 없으니 밥상을 펴놓고 회사를 만듭니다. 어머니가 회사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시아에서 성공하라. 아성. 이게 다이소의 시작입니다. 이 남자가 뭘 팔았느냐? 1,000원짜리입니다. 생활용품을 1,000원에 팝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1,000원짜리 파는 가게가 무슨 사업이냐? 29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매출 4조 5,364억 원. 전국 1,500여 개 매장, 하루 100만 명이 찾아옵니다. 3만 2천 종의 상품. 이마트의 영업이익보다 높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정부, 그리고 그가 만든 가게의 이름은 다이소입니다. 무능하다고 쫓겨난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박정부. 1944년 12월 2일 출생.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였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영등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1973년 서울 구로공단의 전구 생산업체 풍우실업에 입사합니다. 사회생활의 시작.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일합니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산다고 표현합니다. 생산 현장의 작업 조건과 환경을 최적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동기들보다 먼저 계장으로 진급합니다. 이후 회사 역사상 최연소 생산 책임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노조가 권리를 위해 투쟁합니다. 그 불똥이 박정부에게 튕깁니다. 노조 활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능한 간부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16년을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능이라는 한마디. 경영진과 갈등이 커지고 모멸감 앞에서 박정부는 사표를 던집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사장실 문을 닫는 순간 마치 풀코스를 뛴 마라톤 선수처럼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식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간절함, 이 남자는 쉬지 않기로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구 공장 생산 책임자가 어떻게 1,000원짜리 가게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됐느냐? 1988년 풍우실업을 나온 박정부가 무역회사를 만듭니다. 한일 맨파워, 한국에서 생활용품을 사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 세계 각국의 생활용품을 모아 일본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백엔숍 문화를 접합니다. 모든 물건을 백엔, 한국 돈으로 약 1,000원에 파는 가게. 일본에서는 다이소산 교라는 회사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부의 한일 맨파워는 이 다이소산 교에 한국산 생활용품을 독점 납품합니다. 일본의 백엔숍에 들어가는 물건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박정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일본에서 되는 건 한국에서도 된다. 한국 사람들도 싸고 좋은 물건을 원한다. 내 물건을 내가 팔아야겠다.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갑니다. 밥상을 펴놓고 창업을 합니다. 어머니가 회사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시아에서 성공하라. 아성, 한자로 아성. 1992년 아성산업이 탄생합니다. 창업 직후 발로 뛰고 배신당하고를 반복합니다. 진부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통입니다. 납품업체에 속고 거래처에 배신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뛰고 또 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이름의 가게가 문을 엽니다. 모든 물건이 1,000원. 이것이 다이소의 첫 번째 매장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각인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서 일본과의 인연이 다시 등장합니다. 2001년 일본 다이소 상교가 아성산업에 제안합니다. 한국 생활용품을 우리한테만 독점으로 공급해달라. 대신 38억 원을 투자하겠다. 박정부 입장에서 조건은 솔깃했지만 함정이 있었습니다. 독점 납품을 하면은 일본 쪽에서 가격을 후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제안을 합니다. 그럼 단가 후려치기 못하게 우리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라. 우리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일본 다이소산 교가 받아들입니다. 지분 34.1%를 취득합니다. 동시에 가게 이름을 바꿉니다. 아스코 이븐 프라자는 너무 길었으니까요. 일본 다이소산 교가 일본에서 운영하던 백앤숍의 이름이 다이소. 이 이름을 동의를 구하고 로열티 없이 빌려옵니다. 다이소, 큰 창고라는 일본어 뜻 대신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라는 한국말 의미를 붙입니다. 유치원생도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이 이름 덕분에 인지도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립니다. 2013년 반일 감정이 고조될 때 2019년 일본 불매운동 때 다이소는 불매 대상이 됩니다. 박정부 회장이 아무리 한국 토종 기업이라고 설명해도 일본이 투자한 회사라는 시선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정부 회장이 나중에 후회를 내비칩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다 이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생각해보니 경솔했다. 이 일본 꼬리표는 20이 연간 다이소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2023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000원짜리를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다이소의 비밀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품질을 올리는 기술입니다. 박정부 회장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균일과 사업은 마진을 쫓는 순간 망한다. 싸구려 물건을 모아서 파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핵심이다. 양손에 1,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다이소 제품을 각각 들었을 때 망설임 없이 다이소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박정부의 지론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7년 박정부가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루미낙 브랜드로 유명한 유리회사 아크 인터내셔널 본사를 찾아갑니다. 유리잔을 개당 30센트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크 인터내셔널이 거절합니다. 루미낙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1,000원짜리 가게에 들어가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박정부가 역제안을 합니다. 루미낙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겠다. 메이드 인 프랑스만 적겠다. 브랜드 가치는 보호하면서 프랑스제 유리잔을 1,000원에 파는 거다. 고객은 1,000원에 프랑스제 유리잔을 사는 경험을 하고 아크는 대량 주문으로 공장 가동률을 올릴 수 있다. 성사됩니다. 이 유리잔 에피소드는 다이소 내부에서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값싸고 좋은 물건을 직접 발품 팔아 찾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 전구 공장에서 15년간 생산 공정을 총괄한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원가 구조를 꿰뚫고 있으니까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컵에 손잡이가 꼭 필요하냐? 필요 없으면 빼라. 양면에 무늬가 있는 제품이라면 한쪽만 남겨라. 포장을 줄여라. 불필요한 기능을 걷어내라. 본질만 남겨라. 그러면은 1,000원에 팔 수 있다. 이게 다이소의 원가 철학입니다. 싸구려를 파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서 싸게 만드는 겁니다. 다이소 매장에 가본 분은 아실 겁니다. 필요한 거 하나 사러 갔다가 바구니에 10개가 담겨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이소의 상품 수는 32,000종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 일반 생활용품 종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32,000종이 매주 바뀝니다. 매주 수백 종의 신상품이 들어오고 안 팔리는 상품은 빠집니다. 다이소에 갈 때마다 새로운 물건이 있습니다. 이 신선함이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가격 구조도 영리합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네 가지, 최대 5,000원. 이 단순한 가격 체계가 심리적 부담을 없앱니다.
어떤 물건을 집어도 5,000원을 넘지 않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바구니에 넣습니다. 일단 넣는다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소만의 전략이 보입니다. 시즌과 테마를 공격합니다. 여름에는 쿨 썸머 시리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리즈, 벚꽃 시즌에는 벚꽃 테마 상품, 할로윈, 추석, 발렌타인, 매번 시즌에 맞는 한정 상품이 쏟아집니다. 이게 소비자에게 지금 안 사면 없어진다는 심리를 만듭니다. 한정판 전략을 1,000원짜리 가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납품업체와의 관계도 독특합니다. 다이소는 납품업체와 제품을 함께 개발합니다.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개념을 같이 논의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오면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박정부 회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게으르면은 고객이 먼저 안다. 하나가 불량이면 고객은 100% 불량이라고 생각한다. 다이소의 매장 운영도 과학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디에 배치할지, 동선을 어떻게 설계할지, 시간대별로 고객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구로공단에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던 산업공학도의 기질이 매장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률이 약 9.8%, 1,000원짜리를 파는 가게의 마진이 거의 10%. 이게 뭘 의미하느냐? 비교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이 약 1.5%, 이마트가 0.2%. 다이소가 쿠팡보다 6배 높고 이마트보다 50배 높습니다. 1,000원짜리를 파는 가게가 대형마트보다 돈을 잘 법니다. 이건 박정부의 원가 관리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루 100만 명, 전국 1,500여 개 매장에 매일 100만 명이 옵니다. 이건 이마트보다 많습니다. 유니클로보다 많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가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소가 최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다이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을 팝니다. 그런데 아무 화장품이 아닙니다. VT 코스메틱스의 리들샷 3,000원.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이 벌어집니다. 전국 매장에서 사라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입소문이 폭발합니다. 3,000원짜리 기초 화장품이 수만 원짜리 제품과 성분이 비슷하다는 리뷰가 쏟아집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미모 바이 마몽드 5,000원 이하 2024년 9월 입점한 이 브랜드가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팀장이 직접 말합니다. 잘파 세대의 브랜드 경험 확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다이소 입점을 결정했다. 숫자가 폭발적입니다. 다이소의 입점 뷰티 브랜드 2022년 7개에서 2026년 1월 기준 160여 개, 23배 증가, 상품수 120종에서 1,700여 종, 14배 증가, 화장품 매출 성장률 2024년 전년 대비 144%, 매년 2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대신 다이소에 갑니다. 중국 SNS 더우인과 샤오홍슈에 한국 다이소 필수템이라는 콘텐츠가 돌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해외 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명동 역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49% 이상, 절반이 외국인 매출입니다. 올다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할 세 곳. 다이소가 한국 관광의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패션도 확장합니다. 2026년 르카프 스포츠 반팔 티셔츠를 5,000원에 팝니다. 흡습소권, 퀵드라이 기능성 제품. 출시 2주 만에 주요 사이즈가 품절됩니다. 스케쳐스 제품도 5,000원. 한 장 사서 입어본 사람이 다음 날 바로 매장에 와서 쟁여간다는 후기가 쏟아집니다. 건강기능식품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웅제약 일양약품과 협업해 3,000원, 5,000원짜리 영양제를 팝니다. 제약업계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매출 구조의 숫자가 놀랍습니다. 다이소에서 하루 평균 500만 개의 제품이 팔립니다. 시간당 42만 개,
분당 7,000개, 초당 116개, 고객 1인당 평균 5에서 6개를 삽니다. 객단가 약 8,500원. 다세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스세권은 스타벅스 근처, 맥세권은 맥도날드 근처, 다세권은 다이소 근처. 부동산에서 다이소가 가까운 곳이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이 된 겁니다. 매장 수도 비교해보면 놀랍습니다. 전국 백화점 약 100곳, 대형마트 약 500곳, 복합 쇼핑몰 약 20곳, 이걸 전부 합쳐도 약 620곳. 다이소 매장 1,500여 개는 이 전부를 합친 것에 2배가 넘습니다. 다이소가 더 이상 1,000원짜리 가게가 아닙니다. 뷰티, 패션,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까지 아우르는 종합 가성비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올리브영의 내국인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다이소 카드 결제액이 8% 늘어날 때 올리브영은 10%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팔던 가게가 이마트, 올리브영, 편의점, SPA 브랜드까지 전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의 이면에 22년간 달려있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다이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아성 HMP가 일본 다이소 산교가 보유한 아성 다이소 지분 34.21%를 전량 매입합니다. 금액은 약 5천억 원. 22년 만에 일본 자본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결정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5천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이소의 연 영업이익이 4천억 원대인 걸 생각하면 1년 넘게 번 돈을 전부 일본 지분 매입에 쏟아부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박정부 회장이 22년간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 기업 아니냐? 일본 돈 받는 거 아니냐? 2013년과 2019년 반일 불매 운동 때 다이소는 불매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토종 기업인데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는 아이러니. 박정부 회장에게 이건 사업의 리스크를 넘어 자존심의 문제였을 겁니다. 지분 매입 후 지배 구조가 깔끔해집니다. 박정부 회장의 지주회사 아성이 아성 HMP를 지배하고 아성 HMP가 아성 다이소 지분 84.23%를 보유합니다. 나머지는 두 딸 박영주와 박수연이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족 경영 체제 100% 한국 자본. 이제 다이소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토종 국민 가게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백앤숍 모델이 한국형 균일과 유통으로 독립한 겁니다. 하지만 독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독립한 다이소 앞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출점 포화. 전국 1,500여 개 매장은 이미 상당한 밀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매장을 낼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직구와 온라인 경쟁.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초저가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1,000원보다 싼 물건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배송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진출의 한계. 일본 다이소 산교가 이미 30여 개국에서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이소가 해외에 나가려면 다이소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브랜드가 해외에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 딜레마.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이소의 핵심 경쟁력은 매장 경험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구경하고 1,000원짜리를 바구니에 담는 즐거움. 이건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뷰티, 식품, 전자제품으로의 카테고리 확장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수를 늘리는 대신 매장당 매출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말합니다. 다이소가 이제 가격만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친환경 제품군 전환, 중소협력 생태계와의 상생이 다음 과제다. 정리하겠습니다. 1914년에 태어난 무수저 남자가 구로공단에서 16년을 일합니다. 최연소 생산 책임자까지 올랐지만 무능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사표를 던집니다. 46살에 어머니 집 밥상 위에서 회사를 만듭니다. 아시아에서 성공하라.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아성.
1,000원짜리를 팝니다. 천호동 골목에 작은 가게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까지 날아가서 유리잔을 30센트에 따냅니다. 컵에 손잡이를 빼고 포장을 줄이고 본질만 남깁니다. 1년의 절반을 비행기 안에서 삽니다. 22년간 일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됩니다. 2023년 5천억 원을 내고 일본 지분을 전량 매입합니다. 토종 기업으로 독립합니다. 2025년 매출 4.5조 원, 전국 1,500개 매장, 하루 100만 명, 초당 116개의 제품이 팔립니다. 3,000원짜리 화장품이 품절 대란을 일으킵니다. 5,000원짜리 스포츠 티셔츠가 2주 만에 완판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 대신 다이소에 갑니다. 우리 시리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이 명동 사채 시장에서 신체 포기각서를 썼듯이 박정부도 밥상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이동채가 서초동 10평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듯이 박정부도 혼자였습니다. 리가캔바이오의 김용주가 53세에 독립 창업을 했듯이 박정부는 46살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특허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AI 반도체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1,000원짜리를 팔았습니다. 1,000원의 가치에 미치도록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유리 회사 본사까지 찾아가서 30센트를 깎았습니다. 컵 손잡이를 빼라고 했습니다. 무늬를 한 면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집념이 29년간 쌓여서 4.5조 원의 제국이 됐습니다. 고객이 와, 이게 진짜 1,000원이야?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박정부 회장은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다이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가게가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